네, 안녕하세요. 방문각 임용 한국사 강사 임준수입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저희가 따야 되는 3급 자격증이 이 급수체계가 조금 바뀌게 됐습니다. 그 급수체계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46회까지 고급, 중급, 초급 과정으로 운영이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3급을 따기 위해서는 중급시험에 응시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2020년 5월 달부터 시행되는 이 시험에서는 이 47회부터는 심화와 기본 두 종류 강의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취득 점수에 따라서 이 심화 과목이 1, 2, 3급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3급을 따기 위해서는 몇 점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기존에 중급에서 3급이 목표였기 때문에 70점을 맞아야 됩니다. 그 중급보다는 시험 난이도가 조금 향상했습니다. 그러나 3급의 기준이 60점이기 때문에 조금 하락했었죠. 점수 포인트는. 그래서 뭐가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시험이 됐습니다. 이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3급 시험보다 중급의 3급 시험보다 난이도는 조금 높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점수가 60점으로 10점이나 깎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심화 시험의 난이도는 현행 고급 시험보다는 조금은 낮은 수준. 그러니까 고급과 중급의 사이로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얘네들이 난이도 조절에 100% 성공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급 과정, 중급 과정의 핵심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60점에 맞는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무려 40점의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60점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안 되고요. 한 75점 정도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점. 몇 월 시험에 보실 건가? 지금 5월 시험이 가장 빠른 시험, 이 5월 시험을 바로 응시를 하실 것인가? 아니면은 시험 조금 몇 번 보고 나서 하반기 시험을 응시하실 것인가? 따지지 마세요. 차이 많이 없습니다. 차이 많이 없어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차이가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는 60점 만점에서 75점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해놓는다면 난이도가 어렵건 쉽건 간에 어떻게 했거나 우리는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다가온 시험 중에 가장 빠른 회차.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수 있는 내로 가장 빠른 회차를 보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 시험이 바로 5월 시험이겠죠? 자, 임용고사를 치르기 위한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 누가 따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언제요? 지금 시간 될 때 빨리 하세요. 하반기로 가지 마시고요. 상반기 때, 전반기에 미리 따놓으시는 것이 마음을 든든하게 해놓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전 시기에 걸쳐서 고루 우리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출제 빈도와 중요도에 따라서 시간 분배, 반복학습 하지만 다 공부해야 된다. 전 시기를 거쳐서 어려운 주제는 상당 부분 빼고 말이죠. 선사, 고대, 중세, 근세사로 물론 편차는 있지만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근대에서 60%, 근현대사에서 40%, 요 비중에 맞게끔 계속해서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묻지 마시고 핵심 주제들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수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판서로 제가 수업을 드릴 거고요. 책 내용을 통해서 사료를 확인을 할 겁니다. 근데 판서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칠판이나 아니면 PPT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같이 문화재 그리고 사료까지 함께 살펴보는 그런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죠?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내용 정리 간단하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빈칸 내용 점검 같은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 실력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기출문제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현대사 정도 들어갈 때쯤 되면 전근대사 내용이 가물가물해집니다. 그 가물가물해지는 전근대사 내용을 한번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별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저와 같이 공부하신다면 이 파이널 내용 정리 강의를 넣어드리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빠르게 앞부분 까먹고 있는 그 앞부분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 혹은 시험 전주에 전 시기를 한번 빠르게 점검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반복학습, 핵심 주제에 대한 반복학습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 자, 시험 회차별로 난이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0점이 목표이기 때문에 3급 기준으로 75점 정도 여유있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수업 중에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다 다뤄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이해한다?
모든 것들을 실수 없이 풀어낸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75점 정도로 제가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시행해 온 결과 요 정도 15점 정도의 편차 차이로 공부를 해놓는다면 어렵더라도 난이도 어려웠다, 불합격자가 많았다, 그렇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버릴 수 있는 점수가 75점으로 설정을 해도 25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없이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하신 거 공부하실 때 역사는 반복된다. 시험 문제도 항상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 한국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과서 필수 사료나 교과서 필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고려 초에 있었던 태조의 정책, 그리고 광종과 성종 이 세 명을 구분하는 문제는 항상 출제가 되어 왔었죠. 마찬가지로 조선 전기에서도요, 태조 이성계는 따로 빼고요,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이 네 명을 구분하는 문제, 그리고 개혁군주, 고려 말의 개혁군주 공민왕, 조선 후기의 개혁군주 영조와 정조 항상 출제되는 주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형식과 물어보는 정답은 다르겠지만 그 주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시험 바뀌잖아요, 기출문제가 없잖아요. 아니요, 그 전에 있었던 것이 다 기출이에요. 그래서 47회 5월 시험, 이 47회 시험부터는 고급과 중급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고급과 중급 그 핵심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분들이 준비하신다면 너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끔 적절한 점수에서 합격을 하시리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너무 많이 푸는 것도 너무 적게 푸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6회에서 8회 정도 여러분들께서 300문제에서 400문제 정도 풀이를 하신다면 그 안에 시험에서 출제되는 모든 주제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패턴이 그러해 왔었고요. 시험이 바뀐다고 해서 거기 주제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반복학습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 자, 기출문제 풀이하실 때 어떤 점들에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느냐? 사료를 잘 보셔야 돼요. 사료, 사진, 그림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뭘 해야 되느냐? 시기 파악입니다. 시기 파악. 시기 파악하면 90% 문제 풀이는 끝났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보기 분석하시고요. 4개를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4개. 그러니까 오지선다에서 4개를 알면 문제 풀 수 있죠. 옳든 옳지 않든. 그러면 한 개의 문제는 지엽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엽적인 내용들은 과감히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자, 60점 만점 15점 플러스에서 75점, 25점 버릴 수 있다. 25점 버릴 수 있는 데서 5개 지문 가운데 1개에 나오는 지엽적이고 심화되는 내용은 또다시 버린다. 그러면 또 20%가 또 줄어들게 되는 거죠. 학습량이.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셔야 돼요. 특히 시험 전주 같은 데는 교육학이나 전공 과목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주차에 어떤 학습을 해야 되는지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출제 가능한 내용들 중심으로 핵심 사료들 중심으로 핵심 주제들 중심으로 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풀이 시기는 시기는 알아야 되는데 연도는 필요 없습니다. 시기 구분, 선후 관계만 아시면 돼요. 선후 관계. 그 다음 비교 준거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헷갈리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들께서 표로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게 언제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의천이 나오면 진울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답지에 의천과 진울을 비교한다. 진울이 등장하면 오답지에는 의천 혹은 요새가 주장했었던 결사운동 이렇게 구분되는 포인트가 있는 그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황이면 이이고요.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비교해 가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고려의 통치체제는요, 조선의 통치체제하고 비교하셔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제도요, 고려 시험에서는 불교 나라니까 승려를 뽑는 승과제도가 있어요. 그러나 문치의 기운이 강했었기 때문에 무과가 약합니다. 반면에 조선은 양반사회, 문과 무과가 이끌어가는 사회였었고 유교사회이기 때문에 승과가 존재하지 않았었다. 이런 것들 비교를 통해서 항상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고려의 백정은요, 일반 농민을 백정이라고 불렀어요. 조선의 백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민 도축업자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런 비교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좀 최소화해가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주제사 가운데서 문화사 비중이 커지고 있고 우리 시험이 컬러 아닙니까? 컬러.
시험 응시료도 참 비싸긴 비싼데 이 시험지도 컬러로 나오는 만큼 그 시험지도 비쌉니다. 그래서 이 주제사 가운데서 문화사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문화재 사료를 잘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사료 확인, 사진, 지도까지도 확인을 잘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요, 문화가 강조되고 있으면 우리는 뭐부터 살펴봐야 되느냐? 바로 경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력을 갖춘 집단이 어디인가? 그들이 바로 집권층이다. 집권층. 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예술을 향유하게 되었었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을 부각시켜서 파생해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어때요? 경제, 정치, 문화가 연계되어 있죠? 이러한 총체적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어려운데 총체적 관점 그냥 딱딱 외워야 되는 거 찝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암기 부담을 줄여드리고 그 다음에 더 여러분들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시험 칠 때까지만요. 자, 주제별로 보시면은 정치사가 압도적이고요. 다른 과목, 다른 영역들도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많아요. 요즘은. 그래서 문화재 사진을 주고 이때 경제 상황은, 이때 사회는, 이때 이 인물은 누구인가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정치를 중심으로 뼈대를 잡아 놓으시고 나머지 것들을 파생시킨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 중에서는 이 경제적 측면에서 이제 집중을 하셔서 이해를 하시면은 쉽더라. 정치사 중심, 나머지 것들은 이제 파생시켜 가면서 보시는 겁니다. 여전히 정치사 중심이다. 그리고 시기 가운데서 근현대사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답률은 근현대사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왜 어려울까요? 시기 파악도 왜 어려울까요? 자, 고대 사회, 전근대 사회는요, 세기별로 공부를 합니다. 세기별로.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100년당 한두 개씩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현대사부터는요, 1년 안에서도 선후관계가 촘촘하게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당연히 어렵죠. 오답률도 높고요. 그래서 이 근현대사 부분은 시험 앞두고 집중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흐름상 공부를 하셔도 어차피 근현대사가 뒤쪽이죠. 뒤쪽이 싹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근현대사는 한 번 더 살펴보시는 형태로 공부를 하시고, 물론 전근대사도 근현대사 들어갈 때 투트랙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반복학습이다. 언제 어떤 시점에서 뭐를 보실지는 여러분들께서 계획에 따라서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수업 과정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예비 교사분들이시기 때문에 요걸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한국사 공부 왜 해야 돼? 응? 내가 무슨 체육교사가 되려고 하는데 보건교사가 되고 싶은데 왜 한국사를 공부해야 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공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학생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당위성을 부여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된다. 그래 한국사 공부해야지. 그래 조금 덜 힘들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역사인식을 함양한다. 그리고 아이들과 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할 때도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교사분들에게는 이 한국사 과목이 필요한 과목이긴 합니다. 역사인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현대사나 과거 이야기들 모르면서 아이들과 대화가 잘 이야기될 수 있을 리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거 필요한 공부다 라고 자기를 속이세요. 당위성, 그래야 덜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역사가 지닌 특성들을 파악해가면서 공부를 하면 조금 덜 힘들어질 수 있더라. 뭐냐? 보편성과 법칙성. 고려에도 성종이 있고 조선에도 성종이 있죠. 그럼 공통성은 뭘까요? 성이라는 이름이네요. 성이라는 이름은 어떤 사람한테 붙이느냐? 유교 질서를 정비한 사람에게 성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고려 성종도 유학자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체제 정비, 제도 정비에 앞장섰었던 인물이다. 그리고 조선의 성종은요, 마찬가지로 왕도 정치, 유교 정치를 바탕으로 하여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었고 유교식 통치 규범을 완성했었죠. 경국대전 완성. 그런 식으로 보편성과 법칙성이 있어요. 화폐하면 숙종이다. 고려 숙종, 조선 숙종. 화폐하면 숙종.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학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보편성과 법칙성이 있었더라. 그다음에 경제적 관점을 우선 고려하면 우리가 이해가 쉬워집니다. 이해가. 우리가 교육적 열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교사를 꿈꾸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그 바탕에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 이 경제적 여건을 우선 고려하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이해가. 암기를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죠. 그렇다고 암기할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나 지명은 무조건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의미가 없거든요.
자, 총체적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 총체적 관점. 아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맞닿아 있습니다. 맞닿아 있어요. 조선 후기에 경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농민들은 광작 넓게 농사를 지으면서 부농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그럼 자식 새끼들한테 이제 자식 공부를 가르치겠죠. 서당 교육이 확대되고 의식 수준, 돈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사회적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평등에 대한 가치관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럼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술도 향유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풍속화. 조선 후기에 풍속화가 유행하고 청화백자가 유행하고 고층 불교 건축물들이 등장하는 이유, 바로 이 분홍층에서부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사회도 바뀌게 됩니다. 신분 질서도 바뀌게 되고 신분이 동요하게 되면 정치적인 변화까지도 이뤄지게 되겠죠. 이러한 총체적 접근들을 해보시면 그려지는 거죠. 그려지는 거, 암기를 최소화하자고요. 그냥 암기해서 쉬운 거 그냥 유치한 방법으로 암기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고려 말에 원나라로부터 성리학을 처음 도입한 사람이 누군지 안향? 안향입니다. 그냥 유치하게 외울 것들은 외워주시고요. 아니면 이해를 한다. 아시겠죠? 그런 특성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신다면 그렇게 어려운 과목만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50문제나 출제되기 때문에 1시간 공부하면 1시간만큼의 문제가 풀립니다. 그런 재미가 또 있는 과목이에요. 물론 안 하고 교사 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당위성, 스스로에게 의미 부여를 하시고 나는 예비교사로서 한국사 공부 빨리 하고 치운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전공과 교육학에 매진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드리는 말씀, 항상 똑같은 말씀인데요. 시간관리,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거는 한국사 때문이 아니에요. 전공도 해야 되고 교육학도 해야 되고 실기 준비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한국사가 덧붙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시간관리 잘 하시고요. 빠르게 해치울 수 있는 것들은 해치우자고요.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겠죠? 건강관리, 시간관리,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이거 바탕으로 하셔서요. 전반기 때 목표했었던 것들 반드시 이루시고, 물론 전반기 때 못 따셨던 분들은 자기들 상황에 맞게끔 딸 수 있는 최단 기간, 그것을 응시하셔서 따셔야 됩니다. 따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원하는 목표에 향해서 전공, 교육학 마음 놓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